자, 원의 방정식 일단 볼 건데, 자, 이제 원이라는 도형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그 접했던 도형이니까 익숙한데, 얘를 이제 약간 이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나타내고,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표현해가지고 약간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거든, 방정식. 그 함수가 아니라 얘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원 함수라고 안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왜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은 나중에 수학화에서 나오겠지만 얘는 함수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의 방정식. 자, 그래서 원이라는 도형은 이제 어떤 특정 점을 딱 집었을 때 그 반지름이라는 값이 있어서 이 점으로부터 반지름만큼 차이가 나는 점이 또 다른 점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러한 점이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죠. 무수히. 반지름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은 무수히 많을 거니까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어 봤을 때 이게 이제 원의 모양이 나온다. 이런 도형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야. 이런 도형으로.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면서 이 기준이 되는 처음 점을 원의 중심이라 얘기를 해줍니다. 원의 중심. 그리고 이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반지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반지름. 자, 그래서 이 방정식 형태가 있는데,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여기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이무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둘 거야.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어야 되니까 그 식을 써볼 건데, 우리가 지금 X, Y랑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볼게.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해 주면서 여기에 루트를 씌워줘야지만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반지름 R이다 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반지름 R이다.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준 꼴이 원의 방정식이야. 제곱해가지고 x-a제곱, y-b제곱이 r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원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원의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지금 여기 밑에 써진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밑에 써진 거. 위에 거 말고. 자,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선분 CP의 길이가 루트 x 빼기 a제곱, y 빼기 b제곱이랑 같은데, 자, 이게 반지름이랑 같으니까 얘가 이제 곧 뭐랑 같다? 얘가 이제 x 빼기 a제곱, y 빼기 b제곱이 r제곱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 요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자, 요거 원의 방정식 다시 한번 써줄 건데, 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이제 표준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표준형.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꼴이야, 이제. 근데 이 표준형 중에서 특별히 이제 중심이 만약에 원점이야. 중심이 원점. A, B가 아니라 만약에 중심이 0, 0 저렇게 간결하게 나오면 A, B가 0인 셈이니까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기본형.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여기 표준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는데 뒤에서는 일반형도 나와, 일반형. 그러니까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되게 막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이제 단어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이제. 구별을. 자, 그래서 얘는 표준형, 얘는 기본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필수 예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원의 방정식의 그 공식 형태를 외워두시고,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작성해라. 그러면은 중심이 원점이면 이렇게 쓰는 거였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한 다음에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니까 이렇게 는 9라고 쓰면 되겠죠. 자, 거꾸로 밑에 있는 2번도 중심이 3,-2이다. 그러면은 반대부호로 쓰는 거야. 저 중심좌표를 여기 괄호 안에 반대부호로 쓰는 거죠. 이렇게 반대부호로. x-3의 제곱, y 플러스 2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2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중심좌표를 기본적으로 괄호 안에 반대부호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게 우변은 반지름이 오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돼, 제곱. 제곱이 온다라는 것에 유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필수 예제 2번도 이래 볼 건데. 자, 어렵진 않아. 자, 저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 그냥 간단합니다. 이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으로 쓰고, 반지름을 아직 모르니까 r제곱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 이 문제 상황이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으면, 마이너스 2,1이 여기가 중심인데, 1,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1,3.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반지름이 돼야 된다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이제 반지름이니까 걔 제곱을 엿다가 이제 써주면 답이고,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지금 세워둔 거거든. 이러한 지금 원의 방정식을 세운 건데, 그 원의 방정식이 얘를 지나니까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돼. 그래도 r을 구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입으로 한번 해볼게. 1을 넣어주면은 9,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6이 되는 거니까 r제곱이 결국에 2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종 답은 이제 얘가 25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25. 그럼 답이 이제 몇 번이냐면 5번으로 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이제. 3번인데, 자, 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제 얘들아. 요 표현. 그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라는 요 표현이 자주 나와. 이게 이제 어느 교과서이든지 이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굉장히 간단한 유형이야. 어떤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이 지금 하나가 1,4, 하나를 3,2로 해볼게. 근데 이 두 점을 이어주니까 이게 지름이 되면서 양끝점을 이제 가지는 이런 원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얘기거든. 조금만 여기 다시. 원의 방정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건데, 자, 요런 상황일 때 원의 방정식을 한번 완성을 해라 이거야. 원의 방정식을.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 선분의 중점이 있죠. 이 선분의 중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원의 중심이 돼야 돼. 원의 중심이. 그럼 우리 중점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얘들아. 더해서 나누기 2,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렇게 해보시면은 중심은 2,3이 될 거야, 이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그리고 이제 반지름을 구해줘야 되는데, 반지름은,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혹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보도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름까지 이제 파악을 해, 반지름까지.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해보면은 루트 몇이 나오냐? 빼서 제곱이니까 해주면은 루트 2가 나와, 해보면. 그러면 원의 방정식 완성은 이제 2,3을 중심으로 하니까 x-2의 제곱에 y-3의 제곱으로 해줘가지고 r의 제곱인 2 이렇게 식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근데 a, b, r 제곱은 a는 여기서 2, b는 여기서 3, r 제곱은 2니까 얘네를 다 더해가지고 7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7.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 어렵진 않죠.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그걸로 원의 중심 알 수 있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자, 뭐 간혹 실수하는 게, 얘들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니 지름이니?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저건 지름이죠. 근데 가끔 반지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이런 걸 잘해야 돼, 이제 이런 걸. 뭐냐면은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확인해 봐라. 일단 그 식을 세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 처음에. 근데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우리 어떤 뭐 함수 위에 있고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좌표를 내가 만약에 a로 두면은
y좌표는 a 빼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이제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럼 저렇게 잡아 놔볼게. 괄호 안에 반대부호로 쓰라고 했습니다. 반대부호로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가 반지름을 현재 모르니까 반지름을 일단 r제곱이라고 내가 써줄 거야. r제곱이라고.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을 저렇게 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든 어떤 도형이든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미지수 두 개 AR을 다 구해줘야 돼. 미지수 두 개를. 그래서 계산 좀 해야 돼. 3,4를 내가 만약에 여기 대입해버리면 3-A의 제곱에 4 대입해주니까 얘가 6-A 제곱이 되면서 뭐 요런 식이 일단 하나 등장하고 요런 식의 이거 바로 전개해서 정리할게 얘들아. 이제 이거 완전 제곱식 둘 다 바로 풀어보면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A에서 마이너스 18A 9 더하기 36해서 45 좀 바로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1도 지난다 라고 했으니 얘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0,1 대입합니다. A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넣어주니까 3-A제곱이야. 얘가 R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더해 보시면 2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9가 R제곱이다.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하면 돼. 얘네 둘을 연립해주면 돼. 얘네 둘을. 이게 R제곱, R제곱 같으니까 결국에 좌변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좌변이. 그래서 이 좌변끼리 같다라는 식을 써버리면 여기서 식이 좀 나오겠는데 좌변끼리 같다라는 식을 써보시면 이런 식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죠?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래서 여기서 2A제곱 일단 똑같은 게 날려버리고 남는 거를 이제 잘 이항에서 계산해 주시면은 얘 넘어가니까 우변에 12A고 9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36 나와서 여기서 일단 A가 3이 나올 거야. 일단 A가 3이 나올 거야. A가 3이 나오고 A에다가 3 넣어가지고 마저 R을 구해보시면 3 넣어주면은 여기가 R이 3이 나올 겁니다. R이 3.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3으로 결정해 주시면 답은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번 3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계산만 잘해주면 됩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대입할 생각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요게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원이 X축 아니면 Y축 이런 데 접하면 어떻게 이제 식을 작성할 수가 있냐 이 얘기가 이제. 자, 봐봐. 일단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근데 처음에 X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원이 X축보다 위에서 지금 접하는 모양이거든. 접하는 모양. 이게 접한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한 점에서. 이게 직선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그어지면은 이때는 교점이 두 개인 거잖아. 이때는 그지? 근데 이때는 교점이 하나인 거야. 이제 하나. 요 딱 접점에서. 반대로 X축보다 밑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X축보다 밑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자, 저런 접할 때에는 원의 방정식을 좀 더 간결하게 쓸 수가 있거든. 원의 방정식은 원래 원의 방정식의 기본 꼴은 이거잖아요.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쓰는 게 원래 기본인데 자, X축에 접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 여기 중심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라고 하면은 원래 원의 중심의 요 좌표의 의미는 이게 a, b면 원점에서 a만큼 오른쪽 그 다음에 b만큼 위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얘는 보니까 이 b만큼 올라가는데 그 b라는 길이가 여기서 반지름이랑 일치하게 되는 거야. 접하게 되면은 반지름이랑 일치하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x축에 접하면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 b가 반지름이랑 같습니다. b가 반지름이랑 같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이 오른쪽에 이 그림은 이게 중심좌표 똑같이 a, b로 잡아버릴 건데 근데 이때는 a, b 의미가 오른쪽으로 a 갖고 밑으로 b를 간 거잖아. 밑으로 b. 근데 밑으로 b를 내려갔는데
이 밑으로 내려간 길이가 이거 반지름 아니니? 밑으로 내려간 길이가? 이게 반지름이죠? 졸리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b가 r이어야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b가.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하려면은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절대값 b를 r이라고 해주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고요. 원의 중심의 y좌표, x좌표가 아니라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x-a제곱 y-b제곱인데 얘들아 여기 원래 r제곱이라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네 양변을 제곱하잖아. 얘들아 얘 이거 제곱하면은 얘랑 같거든. 그냥 얘랑 이게 얘랑 같습니다. 이제 이게 졸려라. 이게 얘랑 같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b자리 여기 r제곱 자리 대신에 b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b제곱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미지수가 3개잖아. a, b, r 3개인데 하나 줄인 거죠. r을 이제 없애서 표현한 거죠. 이거를 이제 y축에 접할 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y축에 접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번에는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제 볼 때 얘가 a, b란 얘기가 오른쪽으로 a, 위로 b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게 여기서는 반지름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 y축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접하게 되면 왼쪽으로 얘가 이제 왼쪽으로 이제 a를 가고 위로 b 가는데 이 왼쪽으로 a를 간 만큼이 반지름인 거야. 왼쪽으로 a를 간 만큼이. 그러니까 얘는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거야. 얘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주면 돼. 반대로 항상. 자, y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x좌표의 절대값이야.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그래서 얘도 이제 식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x-a의 제곱에 y-b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원래 r제곱이 오는 자리인데 r제곱이 결국에 여기서 a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a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a제곱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더 특수한 상황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가 있다. 동접할 때가 있다. 동접할 때. 동시에 접할 때에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면 이 원의 중심의 그 x, y 좌표 둘 다 반지름 r로 표현할 수 있거든. 반지름 r로.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표현이 되냐면은 우리 요거 얘들 알지? 봐봐. 자, 요거 봐봐. 요게 4분면이야. 1사분면은 좌표가 양수, 양수 맞네? 좌표가? 1사분면. 2사분면은 음수, 양수. 3사분면 음수, 음수. 4사분면 양수, 음수.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호로 이 중심좌표를 쓰면 돼. r로 바꿔서. 그러니까 1사분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r, r이야. 부호가 둘 다 플러스인 거야, 이제. 졸려라. 그 다음에 2사분면 쪽은 마이너스 r, r이니까 부호가 이렇게. 3사분면 쪽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둘 다 마이너스. 4사분면 쪽은 이제 양수, 음수로 이렇게 부호를 좀 이제 보고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1사분면 r, r이야. r, r. 우변은 r제곱으로 쓰면 됩니다. 2사분면은 마이너스 r, r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3사분면 자 이렇게 x 플러스 r의 제곱에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죠. 4사분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을 r제곱이다 라고 이제 써줘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에 동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 이때는 원의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동접할 때는 저렇게 어느 축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이제 자 판단을 하는데,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1,43인데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축에 접하면은 이게 무슨 좌표를 봐야 된다 그랬지 이게? 아이고, 자 일어나자. x축에 접하면은 원의 중심이 무슨 좌표? y좌표 보는 거야. y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거야. 이거 반지름. 그래서 이제 중심은 1,43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저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니까 여기는 9라고 쓰면 되겠죠? 9. 그럼 2번도 마찬가지. y축에 접하게 되면은 원의 중심의 x좌표를 보는 거야. x좌표. 반대 문자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2, -5. 얘가 이제 반지름의 제곱 4라고 써주시면 되고, 얘가 4다. 3번도 이제 2,2가 중심인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자, 요때는 중심좌표가 몇 사분면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 얘가 몇 사분면인가? 얘는 이제 1사분면에 해당이 되죠. 1사분면. 그래서 1사분면이니까 저 점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쓰면 돼. 2,2를 중심으로 하고, 이게 동시에 접하면은 이게 반지름이야, 결국. 이게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 2로 보고 제곱해서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곱해서 4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6번을 보시면, 자,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이 2,-1을 지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2,-1이 한 여기 정도 있을 건데, 2,-1.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원이 두 개가 있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또 이제 있냐면은 이제, 우리 커다란 원 있지, 얘들아. 커다란 원. 우씨,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원. 이런 원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원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이제 있다, 이거.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여기 2,-1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얘가 과연 몇일까? 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건데, 얘가 과연 몇일까? 자, 일단 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제. 일단은, 이게 4사분면이니까, 얘가 지금 원이.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을 작성해야 돼. 4사분면으로. 4사분면은 점의 좌표가 양수, 음수니까 좌표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x 마이너스 r의 제곱에 y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왜냐면 점의 좌표가 지금 얘가 r, 마이너스 r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작성해 주시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 2,-1을 지나는 거예요, 이제. 2,-1을 이제. 그래서 2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이거 2-r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1을 또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제곱해준 게 r제곱이다.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넣어보시면, 계산해보시면, 자,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r제곱. 해서, 요거를 이제 좀 계산을 해주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자. 그래서 r제곱 없애주고, 남는 것만 가지고 식 써보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자. r은 1 인수분해하면 r값이 저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r값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오니까 이 가장 작은 원은 반지름이 지금 몇 컴마 몇이냐? 1,1. 그 다음에 큰 원은 r이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안 쓰는데, 이렇게 원의 중심에 좌표를 두 개 다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해주라는 거야.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은 x끼리 빼면 이제 4의 제곱이고, y끼리 빼면 또 이게 4의 제곱이니까 몇이야 이게? 루트 32 해가지고 4루트 2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4루트 2로. 4루트 2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4루트 2로. 이 닭 기억나니?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 이제 요걸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까 원해방정식 그 무슨 형이라고 했을까? 아까 원해방정식 아까 처음에 표준형,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일반형이야. 일반형. 원해방정식을 표준형을 전개를 한 꼴이야. 전개를 한 꼴. 원해방정식을 다 전개해서 이거 R제곱 이항해주면 이런 꼴인데, 여기서 X의 개수를 그냥 대충 A로, Y의 개수를 B로, 뒤에 상수항을 C로 그냥 대충 퉁쳐버린 거예요. 이제 대충 퉁쳐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원해방정식입니다. 이게 원해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형. 자, 일반형이라 얘기를 해주고, 자,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다 전개가 되어 있는 꼴이 일반형이고, 전개가 되어 있는 꼴. 여기서 만약에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했으면 이걸 거꾸로 해야 돼, 얘들아. 거꾸로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좀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 원해방정식의 꼴을 좀 볼 수가 있거든. 원해방정식의 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해방정식의 꼴을. 자, 이거를 다시 거꾸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자, 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이냐면은, 우리 그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있지 않냐, 얘들아, 이거?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현재. 이거 그 예전에 내가 이참수 막 대칭축 찾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 막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얘기했었는데, 얘 대칭축을 만들어주면은 두근의 합에서 나누기 2하라고 아마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두근의 합을 나누기 2해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나누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a로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중심좌표가 거꾸로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다시 거꾸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인 거야. 얘를 이제 완전제곱식을.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의 완전제곱식이 되고, 얘도 이제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의 완전제곱식이 이제 되는데, 이제 완전제곱식 할 때 여기서 절반의 제곱, 즉 4분의 a제곱이 지금 필요했으니까 다시 그 4분의 a제곱을 이제 빼주고 정리해주는 식이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넘겨가지고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는 건데, 이게 정리를 다 해주면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제 뭐 반지름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저렇게 변형만 잘해주면 된다. 변형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좌표는 이건데, 이거는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되니까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반지름 부분이 0이면은 이 방정식은 그냥 원이 아니라 점이 되는 것이고, 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음수이면 원이 아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 y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반지름의 제곱 있죠?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은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래야 원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갑자기 막 0이거나 음수인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반지름은 양수여야 된다.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로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자, 그다음 봅시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이제 원해방정식이 다 전개가 된 꼴이 나와, 얘들아. 전개가 된 꼴이.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다시 이게 합칠 수가 있어야 돼,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저거를 이제 같은 문자끼리 일단 묶어서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은 0. 이렇게 같은 문자끼리 이제 붙여놨어. 내가 이제 같은 문자끼리 붙여놨는데,
항상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항상 이렇게 표준적으로 바꿔야 되거든. 얘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얘 절반의 제곱 몇이 필요합니까? 절반의 제곱? 4가 필요한 거 맞네. 마이너스 2의 절반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해주면 4.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빼기 4도 나중에 해줄 거야, 빼기 4.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되죠. 절반의 제곱 1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쓰고 다시 나중에 빼기 1을 나중에 처리를 해줄 거야, 나중에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버립니다, 얘를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 이렇게 이제 원의 방정식을 좀 완성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필요 없는 거를 넘길 거야, 이제.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자, 반지름이 몇이래, 얘들아? 반지름이? 반지름! 몇입니까, 반지름? 1. 반지름이 1이야. 얘는 항상 원의 방정식에서 R제곱에 해당하는 자리야, R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원래 와야 되는 자리라고, 얘가. 그럼 R이 지금 몇이냐면 1이니까, 이거 2K 빼기 3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K가 몇 나야 됩니까? 2,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죠? 이렇게. 2로 답을 내주는 거야, 2로. 2로 답을 내주시고, 2로. 자. 그래서, 2로 답을 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필수 예제 8번인데, 이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이것도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이제. 세 점을 지나는 거. 세 점을 지날 때에는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이제 풀어줘야 돼. 일반형으로 놓고 풀어야 돼.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일반형으로 푸는 게 편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냐면 이거였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한 다음에 다 전개된 꼴로 보는 거였거든. 다 전개된 꼴로.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었어. 얘가 이제 일반형. 그래서 저거를 이제 다 대입을 하자. 이제 1,0, 0, 마이너스 1, 0,2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제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1,0 대입합시다. 1 더하기 a 더하기 c가 0 나옵니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 나옵니다. 0,2도 대입해보자. 2의 제곱 4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3개니까 쟤네 3개를 이제 연립을 해줘야 돼. 연립을 이제. 이거 다 연립할 거야. 근데 일단 당장 얘네 둘이 연립이 되죠. 얘네 둘이. 얘네 두 개를 이제 빼버리게 되면은 마3, 마3b가 0이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야. b가 마이너스 1.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여기서 c를 계산합니다. 이제 c가 마이너스 2고 c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마저 a를 계산합니다. a가 1이 나올 거예요. 이제 1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연립할 수가 있겠죠. 연립도 요령 있게 해야 돼. 요령 있게. 그래서 이제 요 ABC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요거를 답으로 찾으시면 몇 번입니까? 이거 이제 답이 이제 3번이 나오게 되겠죠. 3번이 3번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이 이게 좌표에 0이 있으면 계산이 편해. 근데 이제 0이 있어서 계산이 편한데 꼭 이렇게만은 안 나오니까 더 복잡하더라도 풀 수가 있어야 돼. 이제 복잡하더라도. 그 다음 필수제 9번을 봅시다. 9번. 9번. 자, 9번. 저 방정식이 자,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다. 일단은 지금 다 전개가 되어 있는 일반형이야. 현재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일반형. 일반형이야. 그러면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놔야 돼. 웬만해서는 표준형으로. 그래서 일단 같은 문자가 있는 것끼리 좀 이제 이웃하게 한번 좀 놔보고 일단
같은 문자가 있는 것끼리. 네, 이웃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습니다. 각각을 완전 제곱식으로. 얘는 1이 필요하죠. 1 빼기를 나중에 해줄 거고, 얘는 절반의 제곱 3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빼기 9를 나중에 해줄 건데, 자, 빼기 K가 이제 있는데, 우리 빼기 10을 더 해줘서 됐지. 이렇게 빼기 10을 더 해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x-1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이 어떻게 돼야 되냐. K 플러스 10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항상 저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 원은. 이거 근데 왜 저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해야 될까,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표준형인데, 표준형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바로 할 수 있는 꼴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 보이게 변형해놔야 되는 거야. 얘가 R제곱이야. 표준형에서. R제곱이니까 항상 양수여야 되겠죠. 양수. 그래서 우리는 그냥 K 플러스 10이 R제곱에 해당되니까 양수여야 되는구나. K가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요 정도로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 이렇게만 풀어주면 돼요.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필수제 10번인데, 자, 여기는 시험에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잘 봐줘야 돼.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 뭐냐면은, 자, 이 두 점이 있대. A가 마이너스 2,0이고 B가 1,0인데, 자, 요거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는 이제 비례식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항, 내항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할 건데, 하면은 2 곱하기 선분 BP는 1 곱하기 선분 AP.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네,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아마 많이 봤던 표현식이야. 제곱해서 우리가 풀었습니다. 제곱해서. 그래서 제곱한식을 좀 작성을 해줄 거야. 제곱한식을. 요거를 작성을 할 건데, 요거를. 그럼 작성 한번 해볼게, 이제. 자, BP 제곱부터 합시다. P와 B 사이의 거리 계산하니까,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AP 제곱. A하고 요거까지 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Y끼리 뺀 거의 제곱이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그냥 다 전개하고 정리하고 해주면 되거든요. 얘를 이제. 그래서 다 전개한 게 이거죠. 이거 다 전개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다 풀어주자. 풀어주시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플러스 y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다 좌변으로 넘겨주기만 하면은, 자, 3x제곱 마이너스 12x 4 없어지고 플러스 3y제곱은 0. 여기까지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3으로 나눠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은 0.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돼.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얘가 뭐 하는 식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그 일반형 꼴이란 말이야. 일반형 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그 절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4를 뺄 거야. 이렇게 4를 뺄 건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저 4를 넘겨주게 되니까 이제 역사가 벌어지죠.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저런 정보가 주어졌는데 저 정보를 한번 처리해 보니까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거야. 중심이 2,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 도형이 나온다. 이 도형은 이제, 자, 지금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원의 넓이. 반지름이 지금 몇입니까? 여기 반지름이 2죠.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 그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해서 답을 그러면은 4파이 라고 해주면 돼. 4파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파이로 해주시고,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유형의 풀이로 풀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거는 자 뭐냐면은 점 A가 있고 이러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AP의 중점에 해당되는 그 자취가 뭐고 그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이제 지금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쓸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요. 그 다음에 점 A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빼기죠. 이게 지금 빼기. A는 2, 마이너스 1이고 빼기. 자 이제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선분 AP의 중점이 어떤 자취를 이루는가 라는 거야. 자 일단은 얘를 원의 방정식으로 일단 그 좀 변형을 해볼게요. 표준형으로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하는데, 그 일단 여기서 지금 이 표현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이제 이거 절반의 제곱 4가 필요하죠. 이렇게 쓰고 나중에 빼기 4를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이미 완전 제곱식 맞니? 이거 완전 제곱식?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저건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작성해 볼 수가 있고, 마사는 넘겨서 플러스 4 이렇게 씁시다. 이제 마사는 넘겨서. 그러니까 일단 저 표준형으로 내가 지금 변환을 해준 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이 4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야.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니까 대략 한 이 정도 좀 되는 거거든. y축에 접한 상태로 이러한 원이 있는데, 자 2, 마이너스 1이야.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A라는 점이 있고 원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P라는 점이 이제 이 선분 AP를 이었을 때 이 중점에 해당되는 지점 있잖아요. 이 중점. 근데 P가 여기 있으면은 이 중점의 위치가 달라지죠. 이렇게 한 여기 정도 이렇게 달라지겠지. 여기 정도. P가 만약에 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중점의 위치가 한 뭐 이 정도 좀 되겠지. 얘가 한 이제 뭐 이 정도 좀 될 것 같아. 이제 이 중점을 그러면은 이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중점의 위치도 다양하게 나올 거니까 그 중점이 어떤 자취를 이루는가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거는 푸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봅시다. 이제 그 중점에 대한 식을 내가 세워줄 건데, 점 P 좌표를 일단 x, y라고 잡아올 거예요. 이제 잠깐만 x, y가 아니라 a, b로 잡읍시다. a, b로. 그러면 중점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더해서 나누기 2니까 a-2분의 2 더해서 나누기 2니까 b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중점 좌표가 표현이 되겠죠? 중점 좌표가.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그 중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인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x가 뭐냐면은 결국에 2분의 a-2 y가 결국에 뭐냐면은 2분의 b 플러스 1이야. 현재 일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a를 구해, b를 여기서 구해. a를 구하려면 일단 2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2를 넘기니까 2x 플러스 2로 쓰시고, b도 마찬가지 2를 곱해주고 1을 넘겨주면 되니까 2y 빼기 1이 나올 거야. 일단은 저런 식으로 일단 나옵니다. 저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a, b는 사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이 a, b는 사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2의 제곱에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라는 식이 애초에 성립을 해. 그러니까 항상 어떤 도형이든 함수든 어디 점을 지나면은 대입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은 a 자리 b 자리에다가 얘를 바꿔서 넣었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2 플러스 2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4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 xy가 이 중점의 자취에 대한 거야. xy가. 자 이거 잘 보면 2를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제곱으로. 여기도 2를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제곱으로.
2의 제곱을 끄집어내니까 다 4로 나와가지고 여기 4를 약분시킬 수가 있어. 이게 다 4로 다 나오면은 여기 절반이 되죠, 절반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반이 이렇게 되겠죠, 절반이. 이게 진짜 찐 최종 답이야, 이제. 이게 전피의 자치야, 이게. 이거를 전피의 자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이제 이 원 위를 움직이는 빨간 점이 있는데 그에 따라 중점이 결정이 되잖아. 그 중점을 한번 이어서 연결해 보니까 이제 뭐 요러한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 얘기야. 요러한 원의 방정식이. 그래서 이 자취의 길이는 이 원의 방정식의 둘레의 길이니까 결국 반지름 1이므로 둘레의 길이 2파이 r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최종적으로 2파이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2파이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거까지 보고 작품에다 갑시다, 이제.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야, 이제. 뭐냐면은, 자, 저 점으로부터 이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를 묻는 문제야. 일단 저 원을 표준형으로도 바꿔놔야 돼, 표준형으로. 같은 문자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이건데, 여기서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려고 하니까 얘는 이미 완전제곱식이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이 이제 필요하죠. 4가 필요하니까 4를 다시 빼주고 여기 이제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야. 빼기 4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 빼기 4를 넘겨주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반지름이 확인이 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 얘가 지금. 저기 2, 마이너스 3을 봐야 되더라, 2, 마이너스 3. 이 정도 좀 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2인 1을 생각하는 거야. 반지름이 2인 1은 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거든. Y축에 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원 위에 어떤 이무의 점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야. 마이너스 2,1이 이 정도쯤인데,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 원 위의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될 거고, 여기 있으면은 이게 되겠죠, 그죠? 여기 있으면 이게 될 거고. 그럼 어떨 때 길이가 가장 이제 길고 짧은가를 물어보는 거야. 어떨 때 이 선분의 길이가 가장 길고 짧을까? 자, 어떨 때를 봐줘야 되냐면은 이게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순간을 봐야 되거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순간. 그때 이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에서 이때 가장 짧은 점이 최소값이고요. 이게 최소고, 가장 먼 점이 있죠. 가장 먼 점이 최대값이야, 최대값.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그래서 이 원 밖의 점에서 원 위를 움직이는 이 선분의 길이의 최대치수는 항상 이 중심을 지날 때를 일단은 확인해 보는데, 여기서 이 중심 지날 때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이 거리가 이제 결국 내가 D라고 할게, D. 결국에 여기서 이제 최대값은 D에서 요 반지름만큼 더해주는 것이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D에서 반지름을 빼야 최소값 이제 소문자 m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는 최대치수를 이제 구해놨는데 곱하라라고 지금 나와 있죠. 곱하라고 이제 거기 곱하라고 했네요. 거기 지금 문제에서 곱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곱하라는 거는 얘네들을 곱하라는 건데, 결국에는 얘가 이제 합차 공식으로 처리가 됐고, 합차 공식으로 이게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계산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d랑 r은 다 이제 확인이 되니까, 여기는 지금 중심좌표가 2,3. 자,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D가 되겠죠, 일단.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해 보시면, 자, 루트. 자, 이거 X끼리 빼면 4의 제곱, Y끼리 빼도 4의 제곱. 이 제곱이고. 반지름은 지금 이제 여기서 몇이 나왔냐?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2의 제곱 뺍니다. 계산해 보시니까 얘가 이제 32 마이너스 4 해가지고 28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로. 그래서 어떨 때가 최대치수인지를 알아야 돼, 이제.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